저는 제 지난 다년간의 의료 기록을 직접 보여드리며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제 실제 의료 기록입니다. 2010여 년 제 사구체 여가율 수치는 60 이상 신장병 2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2019년 수치는 40으로 떨어졌고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기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4기가 됐죠.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2022년 9월 23일 제4구체 여가율은 10일 미만, 크레아티닌 수치는 5를 넘었습니다. 저는 5기,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4구체 여가율 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가 이렇게 써져 있네요. 콩팥 손상이 있고 4구체 여가율이 조금 감소한다. 제가 이제 2010여 년경에 4구체 여가율이 60 이상이었죠. 2단계, 2기였다는 뜻입니다. 2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01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2019년도에 4구체 여가율이 36에서 40, 41, 35, 38, 37. 점차 40에서 30 몇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단계인데 이제 4단계로 가래하고 있어요. 2019년도. 자, 그 다음 2022년, 2020년, 2020년 기록이 3개 있다는 걸 보니까 1년에 3번 간 거죠. 1년에 3번. 그러면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죠. 4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게 되면 제가 4개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수치를 확인을 하고 어떻게 내 식생활을 개선할 것인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2020년도는 3월 달에는 38, 6월 달에는 37, 17월, 12월은 어떻게 돼요? 35까지 떨어졌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병원도 가고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지 않고 있죠. 물론 치료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신장병이 오기로 가는 것을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21년. 2021년에는 딱 한 번 갔네요. 딱 한 번 갔는데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사고체 여가율이 35에서 29로 떨어져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때요? 예전에는 뭐 1포인트, 2포인트 떨어지다가 6개월 만에 5포인트가 날아가게 됩니다. 35에서 29로 날렸죠, 지금. 근데 어떻게 돼요? 환자 본인은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인식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고요. 자,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투석해야 됩니다.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투석이 뭔지도 모르는데, 관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대답을 이해하고 나오죠, 병원에서. 그래서 2021년도 6월 달에 29%를 찍습니다. 지금은 이 29%를 갈 수가 없죠. 제가 지금 15%니까요.
29%만 찍어도 저는 지금 잔치에 벌리고 싶죠, 잔치. 근데 이제는 갈 수 없는 수치가 돼버렸어요. 2021년. 자, 2022년이 나옵니다. 2022년이 나오니까, 자, 제가, 9월 달에 검진 받은 거거든요. 9월 달에 검진 받았는데, 사고치 여과율이 1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만에 29에서 11까지 떨어져 버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관리를 모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주신 거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관리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술, 담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계속 삼겹살을 먹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만에 29에서 11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고체 여가율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9월 23일이 12가 나오고 9월 30일이 14가 나오고 10월 달이 17이 나오고 11월에 15가 나오고 다시 12월에는 17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 9월에 사고치 여가율이 11이 되면서 이제 추석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어떤 뭡니까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투병을 이제 시작을 했죠. 본격적인 투병을. 본격적인 관리를. 그게 바로 9월 달입니다. 9월 달.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돼요? 12월 달에는 17로 간신히 올린 거예요. 간신히.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29포인트였는데 29포인트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11로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놀래가지고 투병을 시작을 했잖아요. 투병을 시작을 해서 2022년 연말이 되니까 17%까지 올랐잖아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얼마나 병신입니까? 병신. 네? 1년 전에 29%였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컵라면이라도 먹을 수는 있었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지금은 먹지를 못해요.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능이 망가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2023년 볼까요? 2023년 1월 달에 보면 18이에요, 18. 자, 17, 4월 달에 18, 5월 달에 14로 떨어졌다가 5월 말에 18로 오르고 6월 달에 다시 20을 찍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어떻게 돼요? 22%까지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 노력을 했어야 돼요. 이때. 10월 달에 22% 찍었을 때 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제 좋지 않는 어떤 개인사가 있어서 1년간 거의 투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2%에서 2024년도에 보면 18%, 21%, 20% 했다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떨어지죠. 7월 달부터 16%, 9월 달에 12%, 10월 달에 14%, 11월 달에 18%, 15%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해 다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언제 시작을 했냐고요? 올해 봅시다. 4월 달에 11%까지 떨어져요. 4월 달에. 11% 떨어져서 이제 추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죠. 병원에서도 어떻게 더 이상 손 쓸 수 없겠구나라는 뉘앙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투병을 시작하고 지금 6월 달부터 15% 오르고 7월 달에 15%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제 기록입니다. 어떻게 돼요? 1, 2년 만에 막 3기에서 4기로 가고 4기에서 말기로 진행돼 버리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22년 9월 23일 날 제 사고체 여가율은 10일 미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죠. 병원에서 또는 의사가 제게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가 지난 2025년 7월, 저는 아직 투석하지 않고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위해선 먼저 두 가지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기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 지난 투병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제 과거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기가 된 거죠. 자, 옥이라는 진단은 제 지난 세월에 대한 명백한 실패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현실은 최고의 병원도 나를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의 치료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네 병원에서부터 삼성병원 그리고 아산병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들도 제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했죠. 자, 이것은 더 이상 의사나 병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저처럼 투석을 하지 않고 버티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절대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특별한 치료 방법이 아닌 식생활의 개선을 통하여 신장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명제가 완성되어 갑니다. 어제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투석으로 갈 확률을 100%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정반대의 길로 가야 되겠죠. 투석으로 갈 확률을 0%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투석으로 가는 모든 리스크,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 반대로 투석을 하지 않고 살아남는 확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유일한 생존 공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석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리스크 제거 수술을 시작합니다. 신장을 공격하고 투석으로 이끄는 모든 문제점, 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찾아내 모조리 0으로 만드는 작업이죠. 여러분은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생명수를 만드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가공식품, 그리고 첨가물이 든 식재료는 이 정수기 필터에 하수구물 또는 쓰레기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4기 또는 5기 환자에게는 100번을 자연식과 깨끗한 식재료로 관리하다가도 단 한 번 이런 쓰레기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세포 기능에 치명적인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게 되면 우린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신장은 교체가 아닌 이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투석을 한다는 것은 신장의 필터 기능이 단순히 저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실되고 정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식 수술 또는
평생의 투석이라는 결과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들을 2기 또는 3기 때 미리 알게 됐더라면 얼마나 더 수월하게 투병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수구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몸이 투석으로 가는 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적,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의 담배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담배는 온몸의 혈관을 쪼그라들게 만들어 신장이 피를 공급받지 못하여 말라 죽게 만듭니다. 약해진 신장의 필터를 엄청난 압력으로 때려 부시는 행위를 제 손으로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간과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켜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망가진 신장에게는 독을 해독하느라, 높아진 혈압을 감당하느라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였죠. 제게 술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독약이었습니다.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인지를. 어떤 걸요? 문제점들을. 세 번째는 모든 가공식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염분, 정체불명의 인산염, 첨가물, 염분은 혈압을 높여 신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는 망가진 신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서 뼈와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이 또한 신장세포를 죽이는 행위죠. 네 번째는 밖에서 파는 음식과 모든 첨가물을 거부한다. 식당 음식 대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염분, 설탕, 조미료 덩어리였죠.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제가 직접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최대한 첨가하지 않는 유기농 고추장과 된장을 사용했죠. 즉 가공할 수 있는 공정률을 줄이는 겁니다. 양념을 최소한으로 하고 공정하지 않는 유기농 자연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장약과 처방약을 제외한 모든 필요하지 않는 약과 영양제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모든 약물의 대사 산물을 걸러내는 마지막 처리장입니다. 불필요한 약들은 지쳐있는 제 신장에게 계속해서 쓰레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았죠. 그것은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였죠. 그래서 5기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진짜 투병을 시작함과 동시에 즉시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투석으로 가는 모든 리스크를 하나씩 없앴죠. 리스크의 경우의 수가 0이 될수록 제가 투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끊고 나니 텅 비어버린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냉장고는 비었고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내 몸을 살리기 위하여 내 검사 기록지, 숫자들의 의미를 직접 해독하기 위해 의사들이 보는 전공 서적과 해외 논문을 뒤지며 의학 공부를 시작한 것은 위험 요소를 빼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